안녕하세요. 태린이 아빠입니다. 2025년 9월 1일 저녁 8시 반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9월 1일 들어가고 나서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거하면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네요. 사실 이제 9월 18일까지 어쩌면 좀 길게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9월 18일까지 랠리를 기다릴 수가 없게 지금 중간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둔화 모습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왜 그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업종 쏠림 지수라는 게 있어요.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이게 올라가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은 떨어집니다. 이게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요.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돌 때 많이 떨어져서 도는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이게 떨어지면서 시장이 또 괜찮아지지 않겠냐. 그래서 여기서 2025년 8월 21일부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추가로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왔거든요. 근데 요 구간이 과거 평균적으로 좀 하단 구간에 해당이 돼요.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 같은 시장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일부 업종만 생존하게 되고 나머지 업종들은 많이 빠지는 그런 구간들이 되죠. 그 말은 이제 시장이 어려워진다. 더 어려워지는 어떤 구간이 있을 수 있다.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다시 한번 0.3이나 0.4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보게 되면 이게 박스권을 그리다 보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에서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끝까지 반등을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간다면 이제 아마 9월 18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반등할 때 그때는 이제 조선주부터 막 채워 넣겠습니다. 막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운 좋게 이제 조선주가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을 잘 했고 지금은 또 이제 이 전체 시장이 좀 슬로우해지는 구간들이 되니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다 동일 비중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이거 9월 2일이나 9월 3일에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할 수 있긴 한데 좀 이제 애매한 구간들이 있죠. 특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9월 5일에 있는 게 이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시장은 고용지표 발표가 적당히 안 좋게 나와서 금리나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9월 5일 날에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. 미리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구간에 안 그래도 불확실한데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뭔가 좀 꺾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업종 쏠림 지수도 다시 올라가면서 업종 간의 편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식을 고용지표 전에 좀 줄여야 되겠죠. 왜냐하면 고용지표를 믿고 100% 베팅하기에는 이 지표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이제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의 경우에도 정말 이제 애매하게 적당히 시장이 안 좋아야 고용이 안 좋아야 시장은 이제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대한 기대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강하면 야 이거 금리 인하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는 이제 뭔가가 너무 심하게 부진하다고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금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엔캐리나 이런 자금의 어떤 역회전이 또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나빠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가지 다 시장에 불리한 거고 한 가지 A가 잘 나타나길 바라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운명을 여기 지표에 너무 맡기는 결과가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현금을 좀 들고 있고 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업종 쏠림 지수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느냐에 따라 다시 비중을 바꿔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저는
지금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제 8월달 잭슨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바닥 잠깐 찍은 것 같고,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이제 빠르면은 9월 5일이고 늦으면은 이제 9월 18일까지도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이제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는 그림이죠. 게다가 이제 알리바바의 AI 칩 이슈가 생기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방어력이 좀 잠깐 약해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 9월 5일 고용 지표가 좀 시장에 친화적이지 못하게 나오더라도, 만약에 뭐 빅테크들이 좀 방어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시장이 좀 방어될 수도 있겠는데, 하여간 지금은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. 이건 이거 이제 미국 것도 한번 보죠.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딱 비슷한 구간에서 애매한 구간에 조정받으려고 이제 하는 구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9월 5일까지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해서 9월 5일부터 만약에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다시 이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방향을 잡자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시장 잠깐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시장의 돈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시장, 뭐 조방원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, 운 좋게 이제 거기에 시장이 맞았고, 이번에는 현금을 또 한 번 확보했다가 다시 한번 이 수급 오실레이터나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,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바닥권에 들어가는지, 그 다음에 업종 쏠림 지수가 충분히 올라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되는지, 이걸 좀 체크하고 주식 비중을 다시 100%를 하든 해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